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문화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다. 그 집단 안에서 존재할 경우에는 그 문화적 에너지가 작동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뭐 동지의 팥죽을 먹고 정초의 떡국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뭐 음기가 너무 강하고 이러면 아들을 못 낳고 뭐 어쩌고 뭐 별놈의 소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동양학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이비과학이라고 합니다. 유사과학. 그러니까 말을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아. 나름의 설득력이 없으면 수천년씩 못 내려갑니다.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것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정도는 줘야 설득이 되는 거지, 전혀 밑도 끝도 없이, 뭐, 애동지에는 팥떡 먹어요. 야, 그건 뭔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야. 딱 들어봐도, 동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팥죽하고 새알인데, 이게 뭔 밑도 끝도 없는 소리야. 그리고 새알은 무조건 하얀색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건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초에 떡국 먹는 것도 하얀색으로 내가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흰의 길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이 있는데, 무슨, 애동지에는 팥떡을 먹어요. 야, 거기에는 흰색이 없잖아. 물론 뭐, 팥시루떡을 잘 갈르면 흰색 나와. 야, 너 장난해, 지금? 밑도 끝도 없는 논리 말고 이게 논리 구조들이 다 있어요. 나름의 논리 구조들이 다 흐르고 있어. 그런데 그 논리 구조가 없으면 설득력이 안 되니까 안 내려가요. 전통 문화라도 안 내려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똑같이 흘러가요. 우리 문화에서. 그래서 삿된 기운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전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만 잘 막으면 돼. 그래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나 세화라든지 이거 전부 대부분 문에다 붙여요. 문에다 붙여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문 바깥에다가 원래는 하는 거고, 문 안에다, 부적도 문 안에, 이렇게 부적도 그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보이는 쪽으로 해야 돼요. 잘 보이게. 잘못하면.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 얘기 했었는데, 야, 저거 잘못하면 귀신 통발된다. 귀신 통발. 귀신이 이제 뭣도 모르고 들어오는 거야. 그 문으로.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부적이 있네? 그러면 이제 귀신이 못 나가지. 그래서 귀신이 나중에 꽉 차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창문으로 나가도 되고 벽으로 나가도 되잖아, 귀신은. 그런데 꼭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운이 뭉쳐서 의인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문으로 출입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써도 주변에 금줄, 원래는 금줄 같이 이렇게 주변에 문에다가 하는 게 가장 약소한 거고, 문에다가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에다가 임금왕자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거고 가장 간편한 거고, 더 하고 싶으면 내구탱이에다가 이게 결계 치는 거예요, 결계. 그리고 진짜 더 하고 싶으면 테두리를 거. 테두리를 거. 저렇게 테두리 긋는 경우도 있습니까? 팥죽 테두리 있습니까? 저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지. 그게 금줄이지. 금줄이지. 금줄로, 장독대에서도 옛날에 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다 했었고, 산실에 금줄 치는 거 보셨어요? 어디까지 치던가요? 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실을 둘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그 산실이 이제 좋은 집 같은 경우는, 집이 좋으면 옛날 양반집 같은 경우는 안채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안채 쪽 들어가는 문에다가만 처리를 해. 문만 막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다 문으로 들어온다니까. 야, 기운이 굳이 문으로 들어올 일이 뭐 있냐? 이러는데, 같은 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삿된 기운이나 귀신이나 역병이나, 그러니까 역병도 잘 봐봐. 생각을 해봐. 역병이, 이거는 기운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귀신 쪽은 아니잖아. 그런데 역신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처용을 그려놓으면 안 온대.
더 센 놈이 있으면 안 온다는 거거든. 그게 닮아도 해놓으면 집안에 뭐 나쁜 것들이 못 들어와요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는 처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달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팥죽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논리 구조는 똑같아. 역병은 옛날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바이러스 세균 개념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삿된 기운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것도 어떤 의인화돼서, 그러니까 마마 뭐 이런 것도 어떤 의인화가 되죠, 결국은. 그래서 기운이 뭉치면, 짙어지면 무조건 의인화되는 거예요. 모든 건 의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론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좀 희미해지면 어떤 기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문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지만, 문으로 들어온다고 옛날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의인화돼서 그 다음에 출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문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만 막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귀퉁이를 막는 구조가 있고, 돌리는 구조가 있고, 돌리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집 갈 때 혹시 그거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시집 갈 때도 저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금줄 같은 걸 거놓고 그 금줄을 뛰어넘고 박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고, 시집 갈 때, 들어갈 때, 집 들어갈 때 박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고, 불을 이렇게 불을 뛰어넘는, 불을 펴놓고 불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불로 금을 긋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금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이게 불로 이렇게 펴놓으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해가지고 이걸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황토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엌이 예전에 아궁리가 신성했기 때문에 아궁리에는 황토를 바르는 게 삿된 것들이 들어와서 잘못해서 불 날까봐,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꺼져도 문제고 불이 나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은 동일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이건 기론입니다. 기론. 그래서 기론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고, 그래서 세시풍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 안에서 이해를 다 해야 돼요. 기 안에서 이해를 하면 전체적 구조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게 동지만 뭐 문제고 뭐 정초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세시풍속 전체가 이런 기론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기론 안에서는 뭐냐면 영혼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영혼이 어떤 상속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이게 마치 구름이 만들어졌어도 그게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흐트러지겠지. 그런 식으로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대봉사. 그래서 사대봉사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그거는 양반도 고위층에 올라갔을 때 사대봉사고,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센 귀신일수록, 센 사람일수록 그 기운이 더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도 잘 안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구름으로 얘기하면 농도가 짙은 구름이 있는 거지. 쟤는 바람이 불어도 더 안 흐트러지는 구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흐트러지는 구름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기로 보는 겁니다. 기로 보다 보니까 귀신하고 저런 삿된 기운하고 뭐 동티나고 뭐 이렇게 하는 살을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손에 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손에 살 있다. 손에 살 있는 사람은 뭐 건드리면 물건이 깨진대. 그리고 전자제품도 건드리면 망가뜨린대. 야, 그거 장풍 아니야? 너 뭐 아이언맨이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문화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다. 물질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 문화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 존재할 경우에는 그 문화적 에너지가 작동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저런 거는 그냥 뭐 쓸모없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 문화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화적 기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할 때,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는 동아시아에서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암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굽히면 멀리서라도 저 사람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집단에 가면 그것은 암호로서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전에 김영욱 선생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자기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했으니까 미국에 가니까 학생들이 선생들하고 거의 평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들을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고 있을 때고 군사부 일체 뭐 이러고 있을 때고 미국에 가보니까 거의 뭐 맘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 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도 뭐 우리는 예전에는 그것도 안 됐어. 지금은 이제 뭐 별 그런 게 없지만 우리도 지금은 이제 많이 평이 된 거지. 그런데 김영욱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동아시아 전통 룰로 가서 굽었다는 거예요. 속칭 말해서 선생한테 잘 굽었대. 그랬더니 미국 선생도 좋아하더라. 아, 이거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존중받는 건 다 좋아하더라. 그런데 존중에도 암호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 부분입니다. 존중받고 이런 거 대우받는 건 다 좋아하겠지. 하지만 암호 코드는 뭐냐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허리 굽히는 게 인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본들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그거는 이 동네에서만 작동하는 룰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땡 기운이 어떻고 뭐 운이 어떻고 저런 것들 이런 거 전부 이 동네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태어나긴 했는데 이 동아시아에 태어나긴 했는데 팔자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을 전보로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외국은 기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배경이 다른 거예요. 문화 배경이 다르면 문화권적 에너지가 달라져. 문화권 에너지가 달라져. 이쪽하고는 흐름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안 맞는 사람이 이쪽 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바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집안에 가족끼리 너무너무 이렇게 화합이 안 맞고 서로 충돌하는 기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애를 멀리 학교를 보내세요. 그러면 서울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골에 사는데 서울로 보내. 물론 뭐 대학을 가야 돼서 서울로 가고 이런 거 말고 일부러 멀리 보내는 집도 있고 일부러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문화권적 에너지가 작동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제가 각 나라나 어떤 문화권마다 인간의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조금씩. 모든 인간은 거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같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악수를 하는 게 인사인 데도 있고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볼키스를 하는 게 인사인 경우도 있고 뽀뽀를 하는 게 인사인 경우도 있고 별놈의 인사법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에스키모처럼 코를 문대는 게 인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처럼 인사하고 나서 그 수유차라고 그 버터하고 뭐 이렇게 약간 보리가루 같은 거 섞어가지고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차. 그래서 서양 사람이 가서 그거 했대잖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차를 주길래 잠깐 마셔보니까 너무너무 맛이 없더래. 미치겠대. 근데 그거를 못 먹겠다고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한 방에 숨 안 쉬고 한 방에 완샷을 했대. 그랬더니 다시 따라주더래. 그게 뭐 그러냐면 걔네는 잔을 비우면 안 된대. 그러니까 먹기 싫으면 계속 눌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운남 같은 데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닭을 잡으면 손님이 오면 우리는 다 목을 띄지만 걔네는 목을 안 띄고 닭 벼슬을 씹게 한다. 상대에게 벼슬을 주는 거예요. 닭 벼슬을. 닭 벼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귀한 어떤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는 있죠. 그래서 부적 같은 거 할 때 주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닭피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닭피 중에서도 그 벼슬을 잘라서 거기서 피가 떨어지는 거를 가지고 쓰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닭이 새벽을 알리고 귀신을 쫓는 데잖아요.
귀신을 쫓는 거는 닭이 울면 귀신이 간대잖아. 그냥 쓸데없는 얘기야.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거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수탉에게 있기 때문에 수탉의 벼슬에 몰려 있대요. 그래서 벼슬에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삿된 것들을 물리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동물의 이 뿔 계열에는 옛날 사람들은 다 신령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왜 그러냐면 그걸 왕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뿔이 있는 거를. 그래서 닭벼슬, 그 다음에 사슴, 그 다음에 콧불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약재로 들어가고 귀하게 취급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성분을 조사해 봐도 거기에 뭔가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문화권마다 다른 거예요. 동네마다 다른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문화권 안에서만 작동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뭔가 작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동지의 팥죽을 먹고 그 다음에 정초의 떡국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안에서는. 그럼 효과를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우리는 별로 그런데 별 신경을 안 쓰고 싶은데요. 이민을 가면 됩니다. 문화 배경이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가면 그게 안 먹혀요. 그리고 문화 배경이 다른 데 가면 그쪽 에너지 흐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 그러면 그런 걸 안 해도 뭐 우리가 탓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존댓말을 안 해도 탓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이 반말을, 나 그런 사람도 봤네. 일부러 이 자식이 존댓말을 알면서도 반말하는 놈이 있어요. 한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하면 존댓말을 한다. 걔는 나 그런 놈도 봤어. 악질적이야 아주.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쟤는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도 신경을 안 쓰겠지. 그리고 뭐 존댓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걔도 이제 살살 존댓말을 쓰잖아요. 눈치껏. 그 흐름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권 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쪽 문화권의 힘을 받게 되지만 이쪽에 계속 살게 되면 결국은 이쪽 문화권의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흐름이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크게 힘들지 않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따라줍니다. 힘든 거는 못 따라줍니다. 그리고 힘들고 부당한 게 걸리면 그거는 고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을 설득해 가야 되지. 하지만 그냥 예전 풍습이고 그게 그렇게까지 힘든 거 아니고 그냥 늘상 해오던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굳이 그걸 바꾸면서 충돌하면서 생기는 그 손해보다 그냥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